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해 잘 쓴 다이어리랑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는 총 9건이에요. 일기장이나 다꾸 용도도 있고 스케줄 관리용 다이어리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용도랑 제가 느낀 장단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내년 다이어리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의 개인 기록용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 2개는 개인적인 일기장 용도로 쓸 거고 요거 3개는 일정 관리 용도로 사용할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내년에 메인 일기장으로 사용할 다이어리는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입니다. 직구로 2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요걸 2년째 사용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거를 구매했습니다. 펴보면 10필지랑 인덱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 미도리 다이어리는 종이 질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다이어리여서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앞에는 먼슬리가 쭉 나오고요. 내후년 1월까지 나온 다음에 쭉 똑같은 양식의 노트가 나와요. 여기다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일기를 써주는 형식이고 1년치의 일기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진 노트입니다. 요거는 일단 만년형이라서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고 여기에 날짜를 쓰고 8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는 요 양식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일기를 쭉 써주고 있어요. 요게 제가 24년도부터 2년 동안 사용한 다이어리예요.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 정도 남은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 조금 붙이고 일기를 써줬습니다. 요거는 여행일기라서 좀 많이 꾸며주긴 한 건데 거의 꾸미지 않고 그냥 글만 쓴 페이지들도 많이 있어요. 저의 하루하루의 기록을 이 한 권의 책에 담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다이어리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종이가 너무 부드럽고 쓰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비침도 많이 없었습니다. 딱 하루 일기를 담기에 괜찮은 사이즈여서 저는 2년 동안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다이어리예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다이어리 자체가 되게 두껍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1년의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단차 때문에 조금 글을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단점 빼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뭔가 감성적이어서 별로 꾸미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쓰려고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하루 한 페이지씩 쓸 정도의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쓰게 되더라고요. 2년에 이 정도 짱짱함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다 채웠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2년간의 기록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일단 만년형 데일리 다이어리를 찾으시는 분, 그리고 종이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로 꾸미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는 감성적인 다이어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스타벅스 몰스킨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연말 프리퀀시를 모으면 증정해주는 다이어리였는데 3가지 색상 중에 저는 이 버건디 컬러로 골랐습니다. 올해에도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연초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초반에 업무용 다이어리로 사용을 하다가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펼쳐가지고 그냥 아이디어를 적어봤는데 이 노트가 되게 크고 기록하기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를 한번 사용해볼까 해서 받아왔습니다. 일단 표지는 하드커버랑 소프트커버가 있었는데 저는 소프트로 받아왔고요. 이렇게 펴보면 연간 달력이 나오고 25년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는 공간이랑 26년의 목표나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앞쪽에 먼슬리가 쭉 나오고 만년형 위클리 페이지가 나와요. 위클리까지 다 끝나면 프리노트 페이지가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저만의 자유로운 블렛 저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먼슬리에는 지출 기록을 써줄 것 같고, 위클리에는 모닝 페이지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주에 대한 회고나 간단한 스크랩 같은 것도 여기다가 해주려고 해요. 이 프리노트 페이지에는 이도리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일기 외에 모든 저의 기록들을 여기에 담아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서 리스트라든지 쇼핑 리스트, 위시 리스트, 아니면 유튜브 아이디어라든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라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렛 저널을 항상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양식에 조금 구애받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가는 대로 다 써볼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1년 동안의 저의 모든 기록들을 담았을 때 어떻게 완성이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저의 모든 기록을 담으려면 이 노트에 좀 애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프트 커버라서 그런지 손에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자주 펼쳐보고 사용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라서 이 하드 커버보다 페이지도 잘 펴져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요거는 글을 썼을 때 뒤에 비침이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만년형이라서 날짜를 쓰기가 조금 귀찮은 게 단점이긴 한데 하루 날 잡아서 1년치 날짜를 다 미리 써놓을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서 업무용 다이어리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페이잼 스케줄러예요. 요거는 휴대용 일정관리 다이어리 용도로 구매를 했고 직구로 14,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겉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인덱스가 무지개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다이어리입니다. 요거는 앞쪽에 먼슬리가 몰려있는 방식이 아니라 월마다 먼슬리 있고 뒤에 위클리가 나오는 형식의 다이어리예요. 저는 일정 관리를 할 때 먼슬리가 앞쪽에 몰려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달력을 보면서 스케줄 짜는 거를 좋아해서 월마다 먼슬리 나오고 위클리 나오는 요 형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클리가 다 끝나면 2장의 프리노트 페이지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일정관리 노트를 프리노트에다가 써줬어요. 이게 제가 올해 쓰던 일정관리 노트인데 아무런 양식 없이 방한 노트였어요. 제가 매주마다 자를 대고 선을 그어가지고 칸을 만들어줬었거든요. 매주 요거를 그리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양식이 그려져 있는 노트에다가 일정관리를 해보려고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는 칸이 널찍해서 하루하루의 일정을 쓰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작고 가볍거든요.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인덱스가 이렇게 원하는 달을 펴볼 수 있는 게 꽤나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저처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스케줄러가 필요하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다이어리예요. 이 페이잼이 이런 위클리 양식 말고도 다양한 양식들이 정말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종이 질도 되게 매끈매끈해서 글씨 쓸 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아날로그 키퍼의 핸디 다이어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페이잼이랑 포지션이 겹치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너무 귀여워서 충동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정말 작은 크기의 다이어리예요.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가로로 사용하는 다이어리고 연간 계획이랑 먼슬리가 나옵니다. 정말 간단한 먼슬리 일정을 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위클리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로로 작성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만년형이고 1년치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작고 가볍다 보니까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일정을 빼놓지 않고 챙기기에 정말 좋아 보여서 구매를 해봤어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서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페이잼이랑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할지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여기에는 개인 일정을 쓰고 페이잼에는 유튜브 일정을 작성한다든지 용도를 나눠서 써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메인 일정 다이어리는 요 페이잼이 될 것 같고, 요거는 정말 간단한 기록을 해줄 수 있어서 짐을 줄여야 될 때 유용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추천하는 다이어리지만 기록할 양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께는 요 페이잼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사온 다이어리예요. 2권이 들어있고 실제본입니다. 요거는 한 달의 기록을 해줄 수 있는 다이어리고 표지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요 2권의 양식은 똑같고 펼쳐보면 먼슬리가 2장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는 하루하루의 기록을 해줄 수 있는데 이쪽에는 시간 기록을 해주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할 일을 적어주고 여기에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프리노트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딱 한 달 분량이라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잡고 어떤 프로젝트나 할 일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다이어리예요. 종이도 그렇게 얇거나 두껍지도 않고 되게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글 쓸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요게 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꼭 한 달이 아니어도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일이 생긴다면 이 노트를 사용해 볼 생각이에요.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정말 저렴하고 다이소 다이어리라서 접근성도 좋으니까 요거 발견하시면 하나쯤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다이어리들은 닥고를 위한 다이어리입니다. 일단 요거는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주 익숙하실 무인양품 슬립노트예요. 요거는 2,500원밖에 안 하는데 종이 질이 아주 좋아서 가성비 노트로 정말 추천하는 다이어리입니다. 저도 이 다이어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미 한 권은 완성을 했어요. 총 40장이 들어있거든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스티커로 가득 채워도 이 정도밖에 부풀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2권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꾸미다 보니까 조금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티커를 마음껏 붙여주기에는 좋긴 한데 가끔 꾸미기에 버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훈지의 미디움 노트입니다. 가로 길이는 무인양품 노트랑 똑같은데 세로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요. 한 1cm 정도? 안에는 모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인양품 노트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 이게 2권째 쓰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새로운 다이어리를 써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훈지 노트가 종이가 진짜 두꺼워요. 그래서 닥고를 하다가 찢어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다 채워주더라도 많이 부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닥고를 해줄 때 다이어리가 너무 두꺼우면 그 부푸는 게 걱정이 돼서 많이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닥고용 다이어리는 이렇게 얇은 노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무인양품 노트가 꽤 많이 남은 편인데 요거를 다 채워주고 이 노트로 넘어갈지 아니면 바로 새로운 노트에 사용을 해볼지 고민 중입니다. 요즘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유행이거든요. 아마 요 페이잼 노트 정도의 크기가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게 좋아서 아직은 큰 다이어리를 더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인 닥고 다이어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윅스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다이어리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올해 윅스에다가 하는 다꾸를 제일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올해 사용해줬던 윅스고 이렇게나 부풀어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윅스에다가 하는 다꾸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내년에도 무조건 윅스는 써주려고 요거를 가장 먼저 장만을 해놨었어요. 요거는 윅스 무민 버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무조건 심플한 표지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올해도 심플한 이 하얀색 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일본 여행 갔을 때 발견을 하고 이 하늘색 배경이라든지 이 은색으로 2026년 써져 있는 게 왠지 예뻐 보여서 충동적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하드커버라서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이 소프트 커버처럼 잘 버텨줄지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잘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펼쳐보면 연간 페이지가 앞에 나오고 2025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의 먼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나와요. 한쪽에는 위클리 나오고 한쪽에는 프리노트가 나오는 이 형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정 관리용으로도 써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이어리에는 다꾸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다꾸 다이어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일단 종이가 정말 얇아요. 팔랑팔랑거리는 성경책 느낌의 종이라서 1년치가 다 들어있는데도 아주 가볍고 슬림해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종이가 미색이어서 여기에 다꾸를 해줬을 때 특유의 감성이 좀 잘 살아나더라고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꾸를 해줬었어요. 이렇게 여기 다꾸를 해줬을 때 살짝씩 이런 글씨랑 미색 종이가 보이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이게 종이 질도 좋고 얇아서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너무 얇아서 다꾸를 하다가 찢어지기에도 되게 쉽고 구멍도 많이 났거든요, 저는. 종이가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정말 몇 년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다이어리여서 다꾸용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케줄러로 사용하실 분들께도 이거 추천을 드려요. 프리노트 페이지도 정말 넉넉하게 있어서 스케줄러로 아주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어떻게 채워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다이어리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이어리는 미도리 MD노트 라이트 버전이에요. 요거는 3권이 한 세트에 들어있고 일본에서 10,000원 안 되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는 다른 제본 다이어리랑은 다르게 이렇게 스테이플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한 권당 24장 정도 들어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의 기록을 해주기에 아주 적합한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요거를 여행 스크랩 다이어리로 사용을 해줬어요. 이게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두께도 얇다 보니까 여행 기록을 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스크랩은 이것저것 많이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부풀지 않으니까 쓰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스크랩 노트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크랩이 아니더라도 기록용 노트로 사용을 하거나 일상 다꾸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다이어리예요. 이게 페이지 수가 많이는 없다 보니까 많은 양의 기록을 해주기보다는 여행 다이어리라든지 독서 노트라든지 한 계절의 기록을 여기에 모아둔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아주 괜찮은 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씩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아졌는데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이 다이어리들을 다 채워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내년 다이어리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